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시 약수령 논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얼마 안 남았죠. 9월 9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를 하게 되어질 텐데, 자, 어떤 전형으로 원서를 쓸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쓰자라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이 매우 우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의대를 가는 게 아니더라도 서울권의 대학을 간다? 그리고 인서울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간다면 아무리 안 돼도 내신 성적이 2점대의 내신 성적은 확보가 되어야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2점대를 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죠. 자,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인서울의 대학에 원서를 쓴다. 학생부 종합전형도 일반고를 기준으로 삼으면 아무리 안 돼도 2등급 또는 3등급 초반 정도는 되어야 할 거고, 여기에다가 학교 활동의 우수성이라든가 또는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죠. 자, 그러면 이제 학생부 교과나 종합도 어려워. 자, 논술 전형의 원서를 쓰자라고 하면 첫 번째는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 아래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2개 영역의 수능 최저를 요구해요. 2개 영역 등급학 5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고, 경희대 윗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서강대학교, 중앙대학교, 이화여대, 성균관대 넘어가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3개 영역, 고려대 같은 경우는 4개 영역의 수능 최저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게 매우 어렵죠. 자, 수능 최저 충족이 어렵다고 해서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연세대학교나 한양대학교에 원서를 써서 논술 준비를 한다? 그럼 논술의 경쟁률이 무려 한 80대 1의 높은 경쟁률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약수령 논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약수령 논술은 어떤 대학들이 약수령 논술이냐? 약수령 논술이라는 용어는 이전에는 적성고사라는 용어였었어요. 그렇죠? 적성고사. 그래서 적성고사의 대표적인 학교가 바로 가천대학교라고 할 수 있고, 예전에 적성고사는 수능의 약 80% 정도의 수준의 사지선다형의 문제나 오지선다형의 요구하는 문제였었지만, 적성고사가 폐지가 되어지면서 적성고사를 실시하던 대부분의 대학들이 약수령 논술이라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바뀌면서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보는 문항이 국어와 수학을 문항으로 출제하고 있고, 이게 사지선다형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논술형 형태로 해서 국어와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대학들은 어떤 대학들이 있냐면 을지대, 상명대, 서경대, 수원대,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 세종이나 삼육대학교 서울기술교육대, 그 다음에 신한대학교, 그 다음에 고려대 세종, 한국외대 글로벌, 가천대학교, 한신대학교 등이 바로 약수령 논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가장 일정이 빠른 학교는 을지대학교가 10월 26일, 상명대학교가 11월 2일이고, 서경대학교가 11월 3일, 수원대학교가 11월 16일과 17일입니다. 자, 홍익대학교 세종이 11월 17일이고요. 삼육대학교가 11월 18일, 한국기술교육대가 11월 20일, 신한대학교가 11월 23일, 고려대 세종이 11월 23일, 한국외대 글로벌이 11월 23일과 24일 중에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는 11월 25일과 26일, 한신대학교는 12월 1일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약수령 논술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야, 지금 하면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약수령 논술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언제 진행하냐? 라고 하면 9월 평가원 시험을 보고 그때부터 대부분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모든 학생들이 9월 모의평가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수시원서 지원을 결정하면서 약수령 논술 대비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9월 평가원 시험 보고 준비하셔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약수령 논술에 논술을 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신 성적이 사실 좋은 학생들은 별로 없죠. 아주 내신 성적이 좋은 분들은 3등급 후반대의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4등급이나 5등급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반영하지 않은 대학들이 있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학교가 바로 삼육대학교, 가천대학교, 한국외대 글로벌, 고려대 세종, 홍익대학교 세종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고요.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대학들은 상명대, 서경대, 수원대, 한신대, 을지대, 신한대학교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삼육대학교, 가천대학교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4개의 영역 중에서 1개의 영역 등급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수능 최저의 영향력이 별로 크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수령 논술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내신 성적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또 수능에 대한 기대가 무지 커서 수능 성적으로 인서울 할 수 있겠다라고 확신하기가 어려우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좋은 전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험 출제를 한번 보시면 삼육대학교는 인문계인 경우는 국어를 9문제, 수학을 6문제에서 80분 시험을 봐요. 자연계는 반대로 국어 6문항, 수학 9문제 시험 문제를 풉니다. 가천대학교도 비슷하죠. 국어를 9문제, 수학 6문제 80분이고 자연계호는 반대로 수학 9문제, 국어 6문제 시험 문제를 풀도록 하고 있고요. 을지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어, 수학을 다 같이 봐요. 그렇죠? 자연계, 인문계 동일하게 시험 문제를 보는데 국어는 언어와 매체, 독서, 비문학에서 시험을 문제를 보고 수학은 거의 모든 학교들이 수원, 수투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 문항의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논술에 비해서는 출제의 범위가 매우 좁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 한 달이나 2달 정도의 짧은 기간만으로도 충분히 준비하실 수가 있다. 이런 준비를 통해서 내가 가천대학교나 상명대학교나 삼육대학교나 을지대학교를 합격할 수 있다면 특히 가천대학교나 을지대 같은 경우는 간호학과가 있기 때문에 간호학과나 보건계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고 한다면 입시에 또 다른 기회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은 이제 가천대학교 기출문제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천대학교는 문과인 경우에는 수학 문제가 5번부터 시작해서 8번까지 문항이 출제가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요거는 문과인 경우에 시험 문제가 나와 있는 거고 함수에 관한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아마 요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에 수원이나 수투 과정의 학습을 충분히 진행한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실제 어떻게 풀이를 진행해야 될지 대부분 다 감이 잡히기 때문에 결코 수준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 요 문항은 이제 국어 영역의 1번 문항이에요. 1번 문항. 내용을 보니까 제목은 문화재 학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내용을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문화재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땡땡 고등학교 2학년 누구누구입니다. 진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학과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부모님께서 초등학생인 동생과 민속박물관 견학을 계획하셨고 그게 계획하셨고 저에게 동행을 권유하셨습니다. 사실 이번 나들이 전까지 문화재에 별 관심이 없었고 문화재는 그저 옛것 또는 낡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속박물관 견학에 별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문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자, 보기는 제시문을 작성하기 전에 학생이 수립한 글쓰기 계획의 일부이다. 보기의 1과 2가 반영된 문장을 제시문에서 찾아 각각의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했어요.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박물관 견학에서 살펴본 구체적인 문화재를 제시하면서 박물관 견학을 통해서 얻은 인상적인 경험을 전달했다가 보기의 1이고요. 보기 2번에 나와 있는 것은 현재의 희망 진로를 언급한 후 이와 관련된 게시판 문의를 통해서 알고 싶은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래서 1번과 2번에서 첫 어절, 마지막 어절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내용적인 부분이 사실 어렵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 약수령 논술을 실제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 문제풀이의 스킬, 문제의 적응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지식적인 부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 더 중요하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이프리뷰에서는 약수령 논술에 대한 수업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계인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반,
인문계열 토요일과 일요일간이 반이 있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반이 있고. 자, 자연계 같은 경우는 토요일 반은 토요일 날 오전에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을 수학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을 국어 수업을 해요. 당연히 수학의 비중이 크니까 수학 3시간, 국어 2시간에서 한 번 올 때 5시간의 수업을 하게 될 거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수업을 하거나 일요일 날 수업하게 될 때 국어에 3시간, 수학에 2시간을 배정을 해서 인문계, 자연계를 분리해서 인문계는 국어 3시간, 수학 2시간, 자연계는 수학 3시간, 국어 2시간을 배정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수업을 개강하는 것은 우리가 9월 6일 날 아시는 것처럼 평가원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주 토요일, 그 주 일요일서부터 개강하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한반의 정원은 10명 정도로 제한하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약수령 논술 수업에 대해서 진행하실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부터 저희가 예약 접수를 받아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대학을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수시로 대학을 갈까? 정시로 대학을 갈까? 내가 수시에 내신 성적에 강점이 있나? 또는 수능 성적에 강점이 있나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약수령 논술대학, 대표적으로 삼육대학교나 상명대학교나 가천대학교, 을지대 또는 간호학과나 임상병리 등 선호하는 대학이나 학과들이 많이 밀집되어져 있고 다른 전형들, 논술 전형이나 또는 수능에 비해서 비교적 쉽게 대학을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 놓치지 않기 바라고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다른 학생도 대부분 다 9월 평가원 이후에 준비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9월, 10월 정도 진행하면 약 2달, 길면 한 3달 정도의 준비를 통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위 프리뷰를 전화 주시면 나머지 내용들은 또 자세히 상담드리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